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단위 원판에서 단위 원판으로 가는 해석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위 원판에 점 A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우리가 선형분수 변환 파이 A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파이 A는 G-A 바 G 분의 G-A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이것은 선형분수 변환입니다. 지금 선형분수 변환의 이 분모 부분을 순서를 앞뒤를 바꿔서 좀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선형분수 변환이 되려면 AD 빼기 BC가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AD는 AD 그래서 1 AD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빼기 BC 빼기 A 절대값. 그래서 AD 빼기 BC가 1 빼기 A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A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A의 절대값의 제곱은 1보다 작게 되죠.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선형분수 변환이 됩니다. 이 선형분수 변환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의 역함수는 파이 A의 역함수는 우리가 선형분수 변환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AG 더하기 B 나누기 CG 더하기 D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역함수가 이렇게 A와 D를 바꾸고 B와 C 부분은 마이너스를 놓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을 하면 역함수는 자 AD가 1인데 이거 바꿔도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BC를 마이너스로 바꾸는데 BC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플러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바꾸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파이 A의 역함수는 파이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A가 아주 중요한 함수인데, 이 함수의 성질을 보면 이 함수는 그 단위 원판에 이 함수는 선형분수 변환이니까 확장된 복수평면에서 확장된 복수평면으로 가는데, 이 함수는 단위 원판을 단위 원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단위 원판의 경계를 단위 원판의 경계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함수는 0을 마이너스 A로 보내죠. 저 여기에다가 G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분모는 1이 되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0으로 보냅니다. A 집어넣으면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A를 0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0에서의 미분계수는 1-A의 절대값의 제곱. 그래서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0에서의 미분계수는 1보다 작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에서의 미분계수는 1-A 절대값의 제곱분의 1인데, 자,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A의 절대값의 제곱이 이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1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이 계산은 쉽게 계산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과를 미리 말을 하면 파이 A라는 함수는 사실은 자, A가 여기에 주어져 있으면 자, 이것을 파이 A로 보내면 A를 0으로 보냅니다. 0을 마이너스 A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사실은 이 점과 이 점이 고정점이 있고, 그래서 이 점으로 이렇게 당기고 이 점에서 나가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파이 A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럴 때 0은 마이너스 A로 가고 A는 0으로 가는데, 0에서의 미분계수는 1보다 작죠. 0에서의 미분계수는 이 부분으로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은 좀 축소가 되는 거고,
A에서의 미분계수는 1보다 큰 양이 상수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함수는 이게 당겨지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함수여가지고 마치 파이 a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 평행이동, 그 복소평면에서 평행이동 같은 그런 성질이죠. 평행이동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하게 평행이동 같이 해서 모든 점들이 이 점으로 끌려 들어가고 이 점에서 발산하고 그래서 평행이동은 아니고 네, 그 이 점 우리가 이런 성질이 영과 무언대에서는 그 확대 축소가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이 점에서 이렇게 나가고 이 점에서 간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행이동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증명은 계산하면 되겠죠. 자, 가번에서 자 C가 절대값이 1이면 이제 파이 A C로 보내면 그러면 이제 G 대신에 C를 보내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자 C의 절대값이 1보다 1하고 같으니까 분모에 C의 C 바의 절대값을 붙여도 곱해도 이게 1이니까 분모에 C 바의 절대값을 곱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C 바가 되고 여기는 C 바 절대값 C하고 C 바는 C의 절대값이 1이니까 1이 돼서 없어져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 C 절대값의 바를 곱해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자랑 분모랑 이 바 차이가 나니까 절대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게 1이 되니까 절대값이 1인 것은 이 함수에 의해서 절대값이 1인 것으로 간다. 즉, 그 단위 원판에 그 경계로 보냅니다. 그리고 0을 마이너스 a로 보내니까 우리가 이 파이 a는 선형분수 변화니까 단위 원판으로 보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이렇게 보내니까 내부는 내부로 보낸다. 그래서 가번이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0을 마이너스 a로 보낸다. 직접 넣어보면 마이너스 a로 가게 되죠. a는 0으로 보낸다. 넣어보면 0이 됩니다. 쉽게 되고 파이 a를 미분을 하면 이거 미분을 하면 파이 a가 지금 이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분자의 제곱 분의 이제 분자 곱하기 분자 미분한 것은 1이죠. 그 미분계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분모 빼기 이제 분자에다가 분모 미분한 것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a 바가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a 바가 돼서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하면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쇄가 되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1 마이너스 a바 곱하기 a니까 1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0에서의 미분계수 이거 0 집어넣으면 이게 1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고 G 대신 a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a 절대값의 제곱이죠. 그것의 제곱이니까 위에 하나가 있으니까 상쇄시키면 1 마이너스 a 이 절대값의 제곱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 성질을 다 만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a 함수는 파이 a 함수는 이렇게 된다. 여기서 끌어당기고 여기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함수를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슈바츠의 보조 정리를 했는데, 슈바츠의 보조 정리는 그 원점을 원점으로 보낸다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의 파이 a를 이용을 하면, 파이 a 함수를 이용을 하면 원점을 원점으로 보낸다는 그것 없이 f가 단위원판에서 단위원판으로 해석함수이면 단위원판에 있는 점 a에 대해서 f'a의 절대값은 1-a 절대값분의 1-fa의 절대값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등호가 성립하기,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f가 파이 a로 갔다가 c가 곱해진다. c는 이제 절대값이 1인 거죠. c가 곱해진다는 것은 회전변환입니다. 파이 a로 갔다가 회전변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a로 f가 이렇게 나타낸 것과 같은 조건이다. 이때만 등호가 성립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좀 더 일반적인 성질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위원판에서 임의의 점 A가 있습니다. 그럼 A가 FA에서 어떤 알파로 갔다고 해보자. FA점을 알파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파이 A를 여기서 생각을 하면 파이 A는 A를 0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파이 알파를 하면 알파를 0으로 보내죠. 그러면 G가 1위로 갔다가 F로 갔다가 1위로 오는 함수를 놓으면 G가 0에서 0으로 가는 해석함수가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G에 대해서 슈바츠의 보조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슈바츠의 보조 정리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0을 0으로 보내니까 적용을 하는데, 자, 이 G 함수가 0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미분계수는 연쇄법칙에 의해서 여기 파이 마이너스 a 0에서의 그 미분계수에다가 그 다음에 a에서의 미분계수에다가 그 다음에 파이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를 곱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a에서의 이것의 미분계수는 1-a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fa에서의 미분계수고, 그 다음에 파이 알파의 여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알파죠. 알파고 미분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의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는 이게 1-알파의 절대값의 제곱분의 1이 됐죠. 이것의 미분계수는 이것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놓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슈바츠의 보조 정리에서 0에서의 미분계수, G의 미분계수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다. 이것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다는 것은, 이게 1보다 작은 것은 이 절대값을 놓고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거꾸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츠의 보조 정리에서 이게 성립이 된다. 여기서 알파가 F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것은 이게 성립이 된다는 그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호가 성립이 됐다. 등호가 성립이 됐을 때는 이제 0에서의 g의 미분계수가 1인데 이때는 슈바츠의 보조정리에서 g가 회전변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f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g가 회전변환이니까 f를 쓰면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으로 f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g는 g의 0에서의 미분계수가 1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중분 조건이 f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츠의 보조정리가 파이 a 함수를 이용해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이런 형태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결론. 자, 앞에 부분은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계속했는데, 자, 이 함수를 한번 봅시다. 자, 단위 원판에서 단위 원판으로 가는 1대1 대응인 해석 함수. 자, f가 단위 원판에서 단위 원판으로 가는 해석 함수인데 f가 1대1 대응인 해석 함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f가 파이 a 어떤 a가 존재하죠. 단위 원판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단위 원판에 a가 존재합니다. 파이 a 함수에다가 c를 곱한 거다. 그래서 풋사이 g를 cg, 그래서 c의 절대값이 1이니까 그럼 풋사이는 바로 0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변환이죠. 그래서 f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f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파이 a 함수, 이거는 마치 평행이동과 비슷한, 단위 원판에서 평행이동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풋사이, 회전변환이죠.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1대1 대응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원판에서 단위 원판으로 가는 모든 1대1 대응인 해석 함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뿐이 없다는 게 바로 이 정리입니다. 증명을 보겠습니다. 자, f가 만약에 이런 형태 파이 a로 갔다가 그 다음에 회전 변환 간 거다, 이런 형태라고 놓으면, 그 다음에 풋사이 g를 이런 회전 변환이라고 놓으면 f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파이 a도 단위 원판에서 단위 원판으로 1대1 대응이고 풋사이도 회전 변환이니까 단위 원판에서 단위 원판으로 1대1 대응이니까 f가 두 함수의 합성이니까 f도 1대1 대응인 해석 함수가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역이 문제죠. 그래서 그 역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f가 단위 원판에서 단위 원판으로 가는 1대1 대응인 해석 함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의 함수값이 0으로 가는 a점이, 유일한 a점이 존재하죠. 1대1 대응이니까 유일한 a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f의 역함수를 h라고 놓으면, 자, a에서의 f'의 절대값은 1-a 절대값 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앞에서 자, 이 오른쪽 성질을 만족을 했습니다. a에서 f'의 절대값은 이 값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fa가 0이었죠. 이게 0이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a는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h가 이제 f의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a가 0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의 0에서의 미분 개수의 절대값은
이것분의 1보다 이것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h에 대해서 똑같이 이걸 적용을 하면 네. h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0일 때 적용하면 1-0 하면 이렇게 되고 h 그대로 적용하면 0을 a로 보내죠. a로 보내니까 h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면 h는 바로 이 등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h가 f의 역함수니까 우리가 a로 갔다가 0으로 가면 다시 h에서 다시 a로 가는데 상등함수가 되는데 그 미분을 하면 이 등식을 얻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등호가 성립 안 하고 작으면 이수를 곱해서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값, 이 값하고 이 값을 해야 1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작으면 이 값에다가 이 값을 곱해서 1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A에서의 F의 미분 개수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g를 파이-a에다가 f를 적용을 하면 그러면 0이 파이-a에 의해서 a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fa는 0으로 가니까 g는 0을 0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자, fa에서 미분계수에다가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a 0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을 하면 그게 1-a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a에서의 f의 미분계수가 이거니까 곱하면 1이 되겠습니다. 지함수가 0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니까 슈바츠의 보조 정리에 의해서 g는 0을 0으로 보내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니까 g는 회전 변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회전 변환이다. 회전 변환이니까 이게 회전 변환이니까 cg가 되니까 이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f는 바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f가 1대1 댕인 해석함수이면 f는 이런 꼴일 수밖에 없다. 마치 평행이동 그 다음에 회전이동의 합성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